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안 남은 이해가 지나고 나면 벌써 저도 반 100살을 먹은 진정한 중년의 여성이 되네요. 올 한 해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친정엄마에 이어서 친정아버지까지 두 분이 올 초에 모두 다 세상을 등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 옆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신지는 이제 겨우 딱 6달이 되었고요. 언제나 평생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스럽고도 가장 편안한 존재가 이제는 제 옆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 아직도 가슴이 사무치게 아려옵니다. 아리다는 말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을 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더 나이가 드시고 또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치매에 걸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진 쭉 제 곁에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해드릴 수 있었던 자그마한 효도조차 뒤로 미루면서 불효녀 마냥 살았었네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올 초 두 분이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신없이 병원을 찾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 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병원 측의 말로 인해서 제대로 부모님 얼굴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위로는 큰언니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셋이서 번갈아 가며 급하게 코로나 검사도 받고 방문증을 받아들고 나서야 거의 매일같이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교통사고이겠거니 하고서 마음을 가볍게 먹고자 했는데요. 처음 병문안 다녀온 우리 언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가서는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직감했죠. 우리 부모님 상태가 오늘 내일 오락가락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저도 그리고 제 남동생도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잠 한숨 자본 적 없이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하다가 어떻게든 한 번 더 얼굴을 보겠다면서 또 병실을 찾고 그러다가 이 모습을 더 지켜보기 힘들다면서 병실을 나오길 반복했죠. 그렇게 저희 세남매는 올 초부터 사고당한 부모님 곁에서 어떻게든 목숨을 살리겠다며 정말 온 정신을 두 분께로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주부로 지내던 언니랑 제가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덕분에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요. 남동생은 회사를 나갔지만 고맙게도 올케가 저희를 챙겨준다며 따라서 병원을 자주 와준 덕분에 힘이 되었어요. 각자 가정 일구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던 저희 남매이고 가족들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한마음이 되어서는 매일같이 보며 부모님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빌고 또 빌었는데 그런데도 하늘은 무심하게 저희 엄마를 가장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 후 3주 간격으로 정신을 더 잃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결국 눈 한 번 더 뜨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렇게 저희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도 들어보지를 못한 채 마지막 목소리조차 한마디를 더 들어보지 못한 채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 중에선 어느 누구도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었고 또 가장 슬픈 날이었죠. 이렇게 최악이었고 슬펐다고 느끼는 것마저도 그 당시에 너무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울기만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니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말입니다. 저나 언니도 남편이 그저 보통의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넘치는 집은 아니었지만 당장에 돈 걱정을 하는 처지가 아니었고요. 남동생은 혼자 전문직에 근무를 하며 가장 벌이가 좋고 또 잘 살고 있는 애였는지라 마찬가지로 돈이 궁한 입장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서 노후를 즐기고 계셨던 분들이셨는지라 저희가 따로 금전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는 처지도 아니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정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유산이 남겨져 있겠거니 싶기는 했었습니다. 유산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남겨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기존에 사시던 서울 잠실 내 아파트까지 다 처분하고서 남은 재산까지 합치면 18억 가까이가 저희에게 남겨지는 것이었죠.
저희도 다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야 이 돈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누가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부모님께 감사해 하면서 이 돈을 3등분에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금 떼고서 제목도 남겨지게 되었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억 단위의 돈을 제 통장에 찍어보게 되었어요.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서러웠고요. 내 부모님의 목숨값이고 내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 통장에 찍힌 액수만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보면서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 시기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죽고 난 후에 자식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나요? 그저 그 슬픔을 이해해주는 척을 하면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돌봐주려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도리라면 도리일 테죠. 저희 남편도 그렇게 저를 챙겼고 주변의 제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다들 그렇게 저를 안쓰러워하며 마음을 돌봐주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제게 보이시지 않았어요. 사돈 어른들이 한꺼번이다시피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슬프냐는 소리 한 번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이 보내드리는 명절 선물에 갖가지 생일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먹으며 사셨던 시어머니께서 너무 조용한 겁니다. 저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 한 번을 먼저 해주지도 않으셨고요. 하지만 뭐 그런 걸로 시어머니께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고 그러니 슬픔도 저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웬만하면 제 슬픔을 주변인들과는 더 이상 나누지 않으려 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그와 동시에 원래 쭉 저하고는 왕래가 별로 없었던 시아버지께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었네요. 그러다 유산을 상속받고서 한 달 정도 되었던 지난달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은 현재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들이시고 다들 서울에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조그마한 빌라에 살고 계셔서 집값이 오른 덕도 못 보고 계신 분들이세요. 가끔 아버님이 나가서 친구분 하시는 일을 도우며 돈을 벌어오고 계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 이상의 돈은 저도 잘 모릅니다. 시댁에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혹여나 나중에 돈 달라고 우리에게 매달리기라도 하면 어찌해야 할지 저희 부부도 잘 모르는 단계였어요. 우리 부부도 애들 둘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빠듯한 사정이었는데 시부모님의 노후까지 떠맡아야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집으로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팜플렛 같은 걸 하나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아하니 서울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지방에 있는 골프장 주변의 집 같았는데요.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단지 같더라고요. 분양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팜플렛이었는데 그걸 글쎄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왕 큰 집에서 사는 거 사람들이 더 복잡거리면서 사는 것도 좋지. 니들이랑 나랑 니 시애비랑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우리가 각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에 있는 집 팔고 남긴 돈으로 평생 여유있게 살아도 될 테고 말이다. 라고 말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분양사진이 담긴 팜플렛을 건네시는 걸로도 모자라 갑자기 안 하던 합가 얘기에 큰 집 얘기를 하며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저한테 하시는 건가 싶어 의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당장 떠오르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런 집 사려면 돈이 몇십억은 있으셔야 해요. 지방이어도 골프장까지 끼고 있는 괜찮은 동네는 땅값이 비싸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뱉어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어요. 어머님이 절 빤히 쳐다보면서
니네 친정에서 받은 유산 있잖아. 그걸로 사면 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그 피 같은 돈을 시어머니가 언급하신 겁니다. 무슨 공황장애 환자의 마냥 숨이 차오르더라고요. 혈압이 오르는 것도 같고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것도 같았어요. 그 돈을 왜 어머님이 언급하세요? 그 돈을 어머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남에서 당장 떠오르는 질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시어머니께 닥달을 하니 어머님도 크게 당황을 하신 듯 보였어요. 아니 그냥 아들이 빨래주길래 돈을 여유있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그냥 안 쓰고 있는 건 낭비잖니. 요즘같이 땅값 오르는 시기에 뭐라도 빨리 사놔야 돈이 되지. 그걸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너 나중에 그거 똥 된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돈 얘기를 꺼낸 것이고 집을 사자고 한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반년이고 그 슬픔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지들이랑 함께 살자고 큰 집을 사라 하다니요. 어디서 구해온 건지 분양 소식이 적힌 팜플렛까지 챙겨오신 걸 보면 시어머니가 혼자서라도 여기저기 분양사무소를 들려서 집을 알아보고 다닌 게 분명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떡 하나 얻어먹겠다면서 돈 있는 여자인 마냥 쏘다니며 다녔을 거라 생각을 하니 진짜 빡치대요. 너무 빡이 쳐서 할 말이 많은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그 돈 어머님 아버님한테 쓸 생각 없고 합가용으로 큰 집을 사는데 쓸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다신 그 돈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마세요. 나가세요. 라고 호통을 치면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나 돈 많으니 이제 합가자고 꼬셨냐? 너 혹시 우리 부모님 돈으로 노후 준비도 안 돼 니네 부모님을 부양할 생각했냐? 무슨 생각으로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걸 니네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너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서는 그런 얘기를 니네 엄마한테 한 거냐고! 라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쥐꼬리만 월급을 벌어오는 자식을 남편이라면서 떠받들어주고 챙겨주며 지고지순하게 살았더니만 시모에 이어서 남편까지도 나를 바보 천치로 봤나 싶어서 천불이 났죠. 결국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저희 큰언니한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화를 내니 큰언니가 집까지 찾아와서는 저희 시부모가 정말 염치가 없다며 남편이랑도 한바탕을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면서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여기서 완전히 자기 부모를 중지하겠다며 저희를 달랬고요. 그런 남편의 말을 일단은 믿어보기로 한 채 저와 언니도 더는 시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는 일단락 시켰습니다. 그냥 시모를 향한 화풀이를 남편한테 했다가 우리끼리 화를 삭히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죠. 하지만 시모의 만행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그날 시모한테 전화를 해선 또 한바탕을 했고 그 후 남편이 직접 시댁을 찾아가서도 더 이상 와이프 돈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 언지를 주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모는 보란듯이 제게 다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술 한잔을 하지도 않은 제 맨정신으로 말이죠. 바로 저번 월요일에 말입니다. 그간에도 어머님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한번 전화를 해오긴 했는데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성의 없이 전화를 받았던 바람에 긴 대화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어머님은 내가 그때 좀 성급했네 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고 저는 네 그러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다가 끝이 났죠. 그리고선 한동안 제 유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다가 얼마 전 추석 때 저희가 시댁에서 다시 마주했어요. 그런데 명절을 다 치를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으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명절 다 치르고 집에 가려고 하니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넌 갈 친정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일찍 집에 가려 하니? 좀 더 있다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순간 갈 친정이 없단 소리에 눈물이 울컥했어요.
큰언니 집에서 우리 남매끼리 모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니 저도 울컥해서 한마디 했죠. 언니네 집에서 친정 식구들끼리 잘 모이며 지내기로 했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랑 시댁을 빠져나왔고 언니네 집에 가서도 꿀꿀한 기분은 도저히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화가 났다며 씩씩대고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내가 생각할수록 분해서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저희 집을 불쑥 말이죠. 다짜고짜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아주 황당하게도 파렴치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집 사는 꼴을 한번 쓱 보더니만 너는 내가 진짜 속 터져서 재산을 그렇게 물려받아 놓고서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며 깊은 짜증과 한숨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답답해 죽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나 진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자식 덕은 못 보고 살아도 며느리 덕은 한 번 좀 보겠다는데 너는 해도 너무하는구나. 니네 부모님이 죽어서까지 그 돈을 끌어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당당히 물려주신 건데 그걸로 시애미 호강 한번 시켜주는 게 그렇게 싫더냐? 그게 그렇게 싫어서는 네 남편한테 난리를 피우고 나를 혼내면서까지 그 돈 한 번 안 나눠주려 한 거야? 생각할수록 분해 죽겠네 정말. 라고 하면서 혼자 거실 한가운데서 발을 동동 굴리시더라고요. 어이없어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제 표정이 더 분하다고 말해줘. 저 진짜 웬만하면 그런 시어머니께 진정부터 하라고 어떻게든 달래고 말리고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부모님의 재산이 언급되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돈을 가지고서 자기를 호강시켜달라고 혼을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저도 듣다가 닥치란 소리를 시어머니께 내질렀어요. 좀 닥치시고 내 말 좀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돈을 왜 어머님이 쓰라 말아 날리세요? 그 돈이 어머님 돈이에요? 어머님 아들 돈이에요? 그거 내 돈이에요.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한테 나눠 쓰라고 준 내 돈이라고요. 어따 대고 큰 집 사는 걸 나더러 돈을 쓰래?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가 얼마나 더 염치 없는 저 말을 모른 척 들어줘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 해놓은 주제에 이제 와서 나한테 빨대코고 살려고 하는 저 거지근성들 좀 봐. 아유 살 떨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정말 자식에게는 보이지 못할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온갖 저주와 무시 그리고 분노를 제 눈에 다 담아내서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격렬하게 째려봤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저는 제 지갑까지 가방 안에서 꺼내들고 나와서는 자 봐요. 한 털이라도 있나 보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내 돈 가지고 뭐라 하셔도 그 돈으로 절대 어머님 아버님 호강을 안 시켜드릴 거니까 헛금은 집어치우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으로 어머님 떡 하나 안 사드릴 겁니다. 어머님 지금 하신 행동들을 봐서라도 내가 절대로 어머님 입에 풀칠도 안 해드릴 거예요. 라면서 더욱 확고하게 시어머니께 선을 그었어요. 절대로 한 푼도 안 쥐어줄 거니까 꿈 깨시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돈을 안 베풀어줘서 혈압이 오르는데 제가 더 확고하게 선을 긋고 나오니 뒷골을 잡아 당기셨고요. 그러더니 저를 한 대 때리기라도 하려는 건지 자꾸만 자기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너 입 안 다물어?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도 다 말씀드리기는 수치스럽지만 그 당시 너무 흥분을 해서 시어머니께 끝까지 대들었습니다. 입 다물라고 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안 다물면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반말도 날렸고요. 반말을 날리다가 내 몸으로 들이받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밀어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남편이 말리다가 또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손찌검을 하면서 정말 난리 부르스였어요. 남편은 말리다가 자기 엄마한테 맞고선 왜 아들은 또 때리고 난리야 라면서 싸움에 초를 쳤고 시어머니는 당황한과 동시에 며느리를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며 돈 얘기를 또 꺼내셨고 정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잡아끌고서 집을 나섰고요. 현관 밖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자마자 전 보란듯이 시어머니께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하실 거예요. 안 그럼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고 저 혼자의 이 돈 다 쓰려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 때문에 이혼까지 하고서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이대로 그 입 다무시고 집에 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라며 말을 했습니다. 저 혼자 돈 들고 혼자 살며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겠다는 말이 헉 어머님께는 난처하고 두려워지는 상황이었는지 어머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너가 무슨 이혼이야 얘들을 두고 무슨 이혼 소리를 그리 쉽게 내뱉어 하면서 제 말을 부정만 하시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이혼 소리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다그치려고만 하셨어요. 입도 다물게만 하려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머님은 더 큰 소리도 하지 못한 채로 그 길로 집을 가셨어요. 변하지 않는 저의 험악한 눈빛과 하다하다 이혼 소리까지 나온 마당에 본인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말은 이제 다시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그걸 잘 알기에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를 그냥 삼키고서는 억울하다는 듯 떠나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한마디를 저는 끝까지 듣지를 못했고요. 그날 저희 남편은 밖에서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서는 혼자 괜히 심각해져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눈치를 보고 또 제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서 알랑방구랑 방구는 다 껴댔죠. 물론 남편은 지금까지 저랑 잘 살아왔으니 저는 실제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너무 지랄맞고 염치가 없어서 소강수로 꺼내둔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두 모자한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요 그날 후 남편한테 거의 선고하다시피 말했어요. 절대로 내 앞에서 다시는 우리 부모님 유산에 대해 주제넘게 언급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말라고 말이죠. 그와 동시에 자기 부모님 단속도 똑바로 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마누라 통장에 꽂힌 그 몇 억이 제법 탐은 났던지 잠시 꿈에 부풀어 있던 것 같은데 금방 실망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테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자기가 똑바로 단속을 하면서 돈 얘기는 일절 하지 않게 할 테니 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 내 집안에 쳐들어와서는 자기를 위해 부모님의 유산을 써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던 시어머니께 이혼까지 언급하며 쫓아내고 나서야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논란을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저를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그 후 아쉬움이 많이 남는지 자꾸 연락을 해오네요. 며칠간 매일 말입니다. 별것 없이 안부를 묻겠다면서도 점심에 연락을 해오셨고 밥 해주겠다며 저녁에 또다시 전화를 하셔서는 저를 부르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무슨 주변에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저 그 전화를 다 받긴 받았고 인사를 드리기도 드렸는데 그때마다 남보듯 전화를 받고는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남기고는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저 아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이 말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해드리려고요. 이미 시어머니는 빡이 쳐서 너 나 모르냐? 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데 저는 열받은 시어머니의 꼴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신이 납니다. 그러니 당분간도 더더욱 시어머니를 모른 척 전화를 받아대면서 속을 좀 뒤집어 놓으려고요. 그러다가 보란듯이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식이나 세상을 위해서라도 좀 더 뜻있고 의미있게 쓸 겁니다. 그 전에 아직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면서 그냥 제 통장 안에 가만히 그 돈을 남겨두고 싶네요. 제 뜻대로 돈 좀 쓰도록 우리 어머님 좀 누가 대신 말려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며느리가 유산 상속을 받았다며 설레발치고 김치국 마시는 60대 지인이 계시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김칫국 그만 마시라고 현실 조언 좀 해주시길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